안녕하세요. 동의보감한의사 다나한한의원 강서점 이진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통과 노폐물을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노폐물은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주제이고요. 통증 질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허리 통증이 많기 때문에 이 요통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10종 요통을 간단히 보고 거기에서 노폐물과 관련된 담음요통, 습요통, 수별요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10종 요통을 준비했습니다. 1번 신호요통부터 10번 기요통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종류는 한의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원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폐물과 관련된 2번 담음요통과 8번 습요통, 9번 수별요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동의보감 요문에 있는 첫 번째 담음요통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 담음요통에서 이 담음이라는 용어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노폐물이라는 뜻입니다. 노폐물의 한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폐물 요통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음, 유주, 경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노폐물이 흐르고 멈춘다. 경락에서 여기 경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평소에 경락 마사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 인체에는 12경락이 있는데요. 그 12경락에서 뭐 혈액과 체액과 뭐 기와 혈이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폐물이 이렇게 가다 서다 한다. 유주통이라는 용어 표현을 전에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요배동통, 허리와 등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데 등과 허리 부위에 노폐물이 쌓여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 부위를 잠깐 제가 동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인을 준비를 했는데 경락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등 허리 쪽으로 되어 있는 이 경락이 방광경락입니다. 이쪽 경락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 허리에 이렇게 뭐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이 무거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노폐물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요등부 쪽으로 노폐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 통증, 등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거운 성질, 그 다음에 아침에 기상시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수 있고, 구좌시,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습요통을 보겠습니다. 습요통에서 이 습은 젖을 습자이죠. 그래서 뭐 축축하다, 뭐 젖어 있다, 뭐 습기가 있다, 뭐 다습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허리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코로나 시국에 나왔던 용어죠. 확진자. 확진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확진자예요. 예, 좀 최근에 내가 좀 살이 쪘다 하면은 몸 안에 습도 좀 많아져 있는 상태이겠죠. 혹은 전날에 과음 과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숙취가 가득한 채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습이 많아져 있는 상태겠죠. 혹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와서 외부의 습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런 꾸물꾸물한 상태. 그런 것도 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용어로 구처비습. 오랫동안 낮고 습한 곳에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지하 공간이나 습도가 높은 습한 지하 공간이나 아니면 습식 공간인 뭐 주방이나 아니면 야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고요. 이걸 같이 보면은 우로 침음에서 비와 이슬의 침범을 받았다. 이렇게 날씨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습 유통을 조금 더 보면요. 여기에 이제 습이 나왔기 때문에 외습, 내습, 외부의 습기가 있고 내부의 습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했을 때 현대 사회는 냉방, 난방, 그다음에 온도, 습도 조절이 잘 기계화되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렇게 외부의 습기에 노출될 일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이 내부의 습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 내부의 습기는 우리의 식습관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외식도 별로 없고 맛있는 음식도 별로 없고 그냥 집밥 먹고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풍족해요. 너무 화려한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불량한 식습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회가 많이 편리해졌어요. 교통이 매우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운동, 활동, 보행을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이 내부의 습기는 훨씬 더 증가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구를 좀 볼게요. 요중통 여석 허리가 무겁고 돌처럼 무겁고 아프다. 그리고 얼음처럼 시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가운 건 한자로 한일 거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건 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한기와 무거운 습기가 만나면 한습이 되는 거죠. 차가운 습기 혹은 차가운 노폐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 습열 요통이 나옵니다. 바로 방금 전에 한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한습이 차가운 습기 혹은 노폐물이라고 한다면 습열은 뜨거운 습기, 뜨거운 노폐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 알고 계시고요. 다음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평일, 고량, 후미, 지인, 요통. 여기에서 이 평일이 나와요. 평일, 주말. 주말에 하는 요통이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자, 이 평일은 평소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활에서 병이 오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그 아픈 데는 다른 특별하게 다치지 않고서야 우리의 생활에서 허리병도 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고량 후미, 기호식품. 제가 그 노폐물 제거 방법이라는 제 2편에서 제시했듯이 거기에 뭐 건강식품, 뭐 기호식품을 얘기를 했죠. 거기에 나오는 기호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은 사람, 평소에 즐겨 먹은 사람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 계속해서 습열요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습열요통 환자는 우천음, 날씨가 안 좋거나 구좌, 오래 앉아 있으면 발병을 한다. 허리가 아파온다. 해서 첫 번째로 흐린 날씨,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구름이 낀 흐린 날씨, 그럴 때 더 심해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100%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좌, 이렇게 정적인 자세에서
정적인 자세에서 노폐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허리 엉덩이 쪽으로 쌓이겠죠. 예, 그래서 요통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반대로 동적인 자세, 즉 어,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좀 완화가 된다고, 좀 움직이면 덜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별 요통의 특징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그런 증상도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영상 보신 소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